네, 안녕하세요. 한국영상자료 수집 카탈로깅 팀의 강현정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 영상자료원 카탈로깅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설명을 하는 게 또 처음이고 생각해보니까 내부에서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친구를 준비하고 되게 좀 걱정이 많이 되긴 했는데 그래서 원래 이게 사례 발표회여서 좀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준비를 해볼까도 생각을 했지만 이게 아무래도 처음 발표하고 이런 거라 좀 이론적이고 원론적인 부분에서 오늘은 좀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고 비필름 자료를 중심으로라고 써놨는데 아마 이 비필름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자료원에 들어와서 이 용어를 처음 봤는데 자료원이 이제 필름 보관소에서 출발을 한 기관이다 보니까 필름 이외의 모든 자료들을 비필름이라고 통칭해서 사용을 했었고, 예, 그게 지금 사실 이르고 있습니다. 발표를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3번 비필름 자료 카탈로깅 부분에 조금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한국영상자료원은 74년 한국필름보관소로 출발을 했고 그리고 국제영상자료원연맹이라고 하는 피아프의 정회원 자격을 획득하면서 사실 조금 기초를 다지게 되었다. 좀 설립 근거를 획득하게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91년에 한국영상자료원으로 명칭을 변경을 하면서 지금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그 영상 자료원은 영화 필름의 그 도서관에서 납본제도 있듯이 영화 필름을 이제 제출을, 그러니까 극장에서 상영하는 모든 영화는 의무적으로 법적인 어떤 근거에 의거해서 이제 제출을 해야 되고 저희는 그에 대한 이제 보상비를 지급을 하고 수집을 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제출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수집을 하고 이제 수집된 자료들의 보존 복원 그리고 활용과 전시 그리고 이제 정보화 그리고 연구 그리고 교육, 시네마테크 활동을 그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198팀 지금 이렇게 현재 조직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네. 전체 기관 업무 프로세스를 좀 살펴보면 이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이제 카탈로깅을 하고 카탈로깅이 된 자료를 보존하고 또 복원하고 그리고 이제 이 자료들을 활용하는 이 과정을 뭐 거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카탈로깅 부분에 제가 이제 자료를 유형별로 이제 나눠놨는데 저희가 보시면 자료 유형별로 약간 카탈로깅하는 부서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요. 필름은 지금 필름 보존 관리 및 인하 현상 담당 부서에서 하도록 저희가 이제 카탈로깅 지침 제6조에 명시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조직도 체계 안에서는 보존 관리팀과 영상 보건팀이 하고 있고 비필름 자료 중에서는 디지털 시네마를 또 디지털 시네마 보존 관리 및 보건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카탈로그가 좀 나눠져 있는 이유는 사실 장비 문제가 제일 큰데요. 이제 필름과 디지털 시네마의 내용을 보고 검수하고 그리고 이후에 뭐 보존을 하거나 복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검수 장비가 이제 필수인데 이 장비가 필름 장비 같은 경우에는 구하기도 좀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고가이고 그리고 이 장비들을 구동할 수 있는 일정 규모의 이제 공간도 필요하고 이제 이거를 한 제 자료원이라고 하는 이 한 기관에서 두 세트씩 구비하는 것이 이제 여건상 어렵다 보니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보존 보건 관리팀에서 함께 카탈로깅도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그 외에 이제 다른 시청각 이미지 문헌 자료 박물류 자료들은 카탈로깅 담당 부서 지금 현재 조직도 안에서는 수집 카탈로깅 팀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 이제 비필름 자료의 카탈로깅 단계를 제가 이제 크게 이제 6단계로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 이제 먼저 수집된 자료를 목록과 대조하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들어온 질서를 좀 구분하면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분류, 조사, 디지털화 등록 이관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앞에 설명 들은 것과 달리 제가 들으면서 느낀 건 저희는 사실 이 자료 유형 분류가 되게 중요하고 이 분류가 되지 않으면 일단은 어디든 이렇게 뭐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 들어오면 정리가 끝나면 바로 유형별로 자료를 분류하게 되는데
이제 시청각 자료로는 이제 필름, 비디오, 음반, 동영상, 디시네마 이렇게 크게 나누고 있고 그 안에 또 이제 세부 규격으로는 이제 슬라이드를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필름, 그 동영상을 이렇게 하드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음반, 비디오는 이제 뭐 테이프도 있고 디스크도 있고 그리고 이제 문헌 자료는 이제 시나리오, 보도 자료, 전단 심의 서류, 도서, 정기 간행물, 논문, 기타 자료 이렇게 크게 나누고 있는데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시나리오 콘티가 있고 이제 전단, 그리고 심의 서류, 정기 간행물, 도서 그리고 이제 기타 자료에 보시면 뭐 편지라던가 이쪽에 있는 거는 이제 제작 실무 자료인데요.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이 기타 자료 외에 문헌 자료에 속하지 않는 모든 문헌 자료, 기타 자료에 다 때려 넣고 있는 실정이라 뭐 티켓이라던가 뭐 신문 스크랩 뭐 온갖 것들이 지금 제작 실무자라는 게 또 영화를 만드는 단계에서뿐만 아니라 영화 선전물을 만드는 단계에서 포스터를 만드는 단계에서 포스터를 이제 이미지를 배치했던 어떤 실무 자료들 그리고 비디오 케이스 안에 있는 그 케이스를 또 디자인했던 뭐 이런 그런 자료들까지 그러니까 선전물을 만들 때 이제 그 과정에 있었던 실무 자료들까지 저희가 전부 기타 자료를 일단은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미지 자료는 이렇게 크게 스틸 필름, 포스터로 구분을 하고 있고 이제 이렇게 그 자료의 물리적인 어떤 크기와 상태에 따라서 좀 재질이나 이런 게 따라서 사실 분류는 좀 그 외형적인 물리적인 조건을 바탕으로 좀 많이 분류가 되어 있는 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물 자료인데요. 박물 자료는 이제 영화에 쓰였던 소품뿐만 아니라 이제 기자재 그리고 개인 영화인의 유품 그리고 어떤 영화제 기념품까지도 이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영화에서 쓰였던 소품이 제 첫 번째 사진이고 이제 영화제 트로피 그리고 영화 촬영에 쓰였던 이제 카메라 이제 기자재까지 저희가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자료 분류가 끝나면 이제 그 자료들이 어떤 배경에서 생산이 됐고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에 대한 조사와 그리고 그 자료가 이제 자료와 관계가 있는 이제 영화 혹은 영화인 혹은 어떤 영화 관련된 행사 이런 정보 조사를 이제 하게 되고 그리고 더불어 중요한 게 저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자료와 이제 동일한지 아닌지를 구분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작 실무자는 이렇게 매뉴스크립트 자료들은 유일본이 많지만 사실 저희가 보셨듯이 전단이나 포스터처럼 이렇게 뭐랄까 공장에서 찍어낸 그런 자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걸 뭐 들어온 대로 다 수집을 보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보존관리 지침 상에서는 동일본에 대해서는 3점까지만 보존을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구축된 자료를 보면서 이제 동일본 3점이 초과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평가위원회를 열어서 폐기를 하거나 혹은 이제 관련된 다른 유사기관으로 이관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조사가 끝나면 이제 디터라를 진행을 하는데 사실 전체 자료에 대한 디터라를 진행하지는 못하고 디터라를 했을 때 그 활용도가 좀 높은, 좀 빨리빨리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우선 디터라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텍스트 기술을 모든 자료에 대해서 하긴 하지만 텍스트 기술을 하는 것보다 이미지로 볼 때 훨씬 그 자료에 식별이 용이한 자료들에 대해서 디터라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는 이제 이런 실정입니다. 디터라 끝나면 이제 등록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오래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제 아카이브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자체 개발한 AMS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AMS는 크게 정보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와 그리고 출처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와 그리고 이제 분류로 설명드렸던 자료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로 좀 나눠 볼 수 있고 이 자료를 등록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자료를 각각의 유형에 맞춰서 등록을 할 때 그 등록을 하면서 그것과 관련이 있는 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출처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료 입장에서 보면 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일종의 정보 통제 기능을 한다고 또 볼 수 있지만 또 이제 뒤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그 정보 통제에 비해서 훨씬 더 방대. 이게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또 독자적으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방대한 양을 이제 구축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저희 AMS 첫 번째 화면인데 지금 빨간 박스에 있는 게 이제 정보 데이터베이스 영화 작지만
작품 정보, 영화인, 영화제, 기타 정보 이렇게 돼 있고 초록색 박스 안에 이제 그 자료 분류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그 분류가 다 들어가 있고 파란색 박스에 이제 출처를 관리할 수 있게 이제 메뉴를 이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보 DB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정보 DB는 이제 영화 작품 그리고 영화인 그리고 영화제 그리고 이제 뭐 영화 관련된 어떤 사건 혹은 극장 같은 이런 장소 뭐 이제 뭐랄까 이렇게 어떤 회고전 이런 행사 같은 것들을 이제 여기서 구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정보 DB는 제 자료 DB를 더 많이 보여드리려고 정보 DB는 지금 영화 작품 정보만 좀 예시로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실수와 만수라는 영화를 검색했을 때 그 검색 결과가 이렇게 도출이 되고 그 영화에 대한 공통정보 여기서 이제 뭐 제명과 영문 제명, 원제명 그리고 언제 제작 연도와 국가 그리고 길이 그리고 장르 그리고 언제 개봉했는지 뭐 심의 받았다면 심의 번호가 뭔지 이런 것도 이제 공통정보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을 하고 상세 정보를 보시면 이 위에 지금 기본 정보 그리고 그 옆에 크레딧, 에피소드 이렇게 다 탭별로 분류되어 있는데 사실 엄청 굉장히 디테일하게 구축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게 IMDb라고 하는 그 외국 영화 사이트를 벤치마킹해서 만들어졌는데 사실 그에 근거 준하는 정보들을 다 하고 있고 여기 보면 제명이 또 이 필드가 있는데 이제 제명 같은 경우에 그 공통정보에서 이제 보였던 뭐 기본적으로 공개됐던 그러니까 상영 개봉 당시 제목과 개봉 원제명뿐만 아니라 시나리오 단계에서 이제 붙었던 워킹 타이틀 관리라던가 해외 개봉됐을 때 해외 출시 제목들 또 이제 관리할 수 있도록 필드를 만들고 있고 줄거리와 이제 특이사항 그리고 이제 크레딧에는 이제 출연자가 이제 그 참여했던 스태프 그리고 제작사 정보를 이제 구축을 하는데 이제 여기에 이 인명 정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정보 DB의 작품과 이제 인명 영화인 데이터베이스에 또 개별 인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다 구축을 해서 그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링크를 해서 매핑을 해서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에피소드 쭉쭉 넘어가면 자료 보유 현황이라는 탭인데 이제 여기에는 자료를 등록하면서 연계했던 작품 그 작품으로 들어갔을 때 연계된 자료들 그래서 그 영화와 관련돼서 자료원이 가지고 있는 전체 자료 목록을 이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출처 DB는 이제 그 자료가 언제 어떻게 누구한테서 들어왔는지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인데요. 또 예시를 보면 이제 지금 이거는 2020년 정일성 촬영 감독님이 이제 기증한 여기 보시면 입수 방법이 기증이라고 돼 있고 이제 그 기증한 입수 사건 그래서 공통정보에 보면 수집 처리를 했던 문서를 알 수 있고 그것과 관련된 특이사항이라던가 수집 조건을 이제 기술할 수 있고 이제 여기에 이 입수 사건과 관련해서 등록된 자료들을 이 입수 사건에서도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집과 관련돼서 이제 문서가 있을 경우에 이제 여기서 이제 올려서 업로드를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이 자료 이 자료를 이제 등록하려면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영화 작품 정보 혹은 그러니까 영화인 혹은 이제 어쨌든 정보 DB에 뭔가 이제 그 정보가 이미 하나 구축이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입수 사건이 또 구축이 돼 있어야 이제 자료를 등록하면서 그 같이 연계를 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자료 데이터베이스가 아까 분류해서 그 상세하게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필름이랑 다 합치면 저희가 총 17종의 자료 유형으로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 데이터베이스가 그래서 각각 17개의 데이터베이스가 다 각각 다 따로따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17개의 데이터베이스가 모두 이제 조금씩 구조가 조금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구축 정보나 보유자를 검색하고 그에 대한 자료 현황 및 수량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자료에 대한 공통 정보와 소장 자료 그리고 연계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 17개의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좀 비교를 하려고 시나리오 데이터베이스와 박물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좀 이미지는 준비했는데 이제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 지금 작게 보이지만 뒤에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려고 했는데 이제 제 위에 이제 그 어떤 워낙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로 등록할 자료를 등록하려고 할 때 그 자료를 검색을 했을 때 결과가 나오는데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구축된 정보 데이터베이스 값이 도출이 되는 거고 그 정보를 클릭을 했을 때 그 정보와 관련해서 우리가 실제 가지고 있는 자료의 현황 그리고 그 자료 현황 중에 또 특정한 것을 클릭했을 때 그 자료에 대한 공통 정보와 소장 정보 그리고 연계 정보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제 박물 자료는 이제 똑같이 검색을 했을 때 정보가 아니라 실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 현황이 먼저 검색이 되고 그 자료를 이제 클릭했을 때 역시 공통 정보와 소장 정보, 연계 정보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게 시나리오 바보들의 행진을 검색했을 때 영화 지금 두 번째가 보면 좀 하길종 감독의 바보들의 행진 파란색 줄에 돼 있는 이제 이 영화에 대한 시나리오를 등록을 한다는 거고 이 박물 자료 같은 경우에는 리틀 포레스트를 쳤을 때 그 영화 정보가 검색되는 게 아니라 리틀 포레스트 텍스트가 들어있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박물 자료가 사실 검색이 되는 그리고 이제 지금 위에 상단에 있는 게 시나리오 DB고 아래가 이제 박물 자료인데 이제 보면 이제 현황과 공통 정보 그리고 소장 정보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정보 DB에는 이제 작품, 인명, 영화제, 기타 이렇게 연계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리틀 포레스트의 김태리 배우가 입었던 의상인 경우 리틀 포레스트라고 하는 영화와 김태리라고 하는 인명 DB의 정보를 같이 이제 연계를 해서 연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 DB를 중심으로 이 메타데이터가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기술 영역은 이렇게 국가기록원, 연구기록물 기술규칙을 준용해서 7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이 각각의 기술 요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식별과 관련돼서는 이제 참조 코드와 자료명을 이제 기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자료 그 데이터베이스별로 사실 뭐랄까 채택하고 있는 메타데이터가 다 달라요 사실. 그러니까 이 이거를 기술할 수 있도록 이제 메타데이터를 이제 설계를 했지만 너무 달라서 사실 좀 등록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보면 이제 빨간 박스가 이제 식별 코드가 이제 아래가 지금 박물 자료인데요.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 제목 필드는 이렇게 본 제목, 부제목, 기타 제목, 대등 제목으로 4개 필드로 나누어서 작성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제 기술 지침은 사실 카탈로깅 팀 내부에서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사용을 하고 있어요. 사실 기술 표준을 만들어야 되는 것도 저희 좀 과제로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배경과 관련해서는 이제 생산자 정보와 생산 일자를 알 수 있도록 이제 시나리오에서는 이제 각본이나 각색 그리고 콘티인 경우에는 콘티 작가 그리고 발행 연도와 제작사의 메타를 이제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박물류 같은 경우에는 제작 연도, 제작 국가, 제작사, 제작자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내용과 구조의 영역에서는 이제 내용 정보와 형태 정보 이 부분이 사실은 모든 자료별로 메타가 다 엄청 좀 다양하고 다르게 되어 있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 주황색 박스가 내용 정보, 이제 파란색 박스가 형태 정보, 초록색 칸이 이제 언어를 이제 나타낼 수 있는 메타데이터인데 이제 위에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뭐 형태와 크기가 들어갔지만 여기에는 페이지가 몇 쪽인지 혹은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를 이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박물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델명, 재질, 뭐 무게, 규격의 평면인지 입체인지 이렇게 이제 기술할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를 뽑아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용 기술을 하는 경우에도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 시나리오 안에 스텝 정보, 캐스트 정보, 시나리오 정보가 있다 정도만 표시를 해주지만 박물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상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접근과 이용 환경에 있어서 이제 보시면 이제 지금 위에는 시나리오고 아래는 박물 자료인데 이용 구분이 이제 이게 지금 보존용인지 활용용인지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배가 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공개인지 비공개인지라고 하는 접근 환경과 그리고 이제 수입 이렇게 이 자료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출처 정보를 보여주고 그리고 관련 자료와 관련해서 원본과 사본의 관계를 지금 이건 스틸 DB인데요. 스틸 인쇄물을 디지털화 했을 경우에 그 디지털 사본에 대한 연계 자료 관리 번호를 여기에 이제 작성해주고
작성해주면 이제 그 디지털 사본에서도 이 디지털 사본에 대한 원 인쇄물 번호가 무엇인지 이제 알 수 있게 좀 매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비고를 둬서 이제 기술할 수 없는 어떤 정보들을 기술할 수 있게 하는데, 이제 지금 소장 자료에 있는 비고인데 사실 공통 정보에도 비고는 들어가 있고, 소장 자료의 비고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제 그 자료에 국한돼서 한정된 정보, 예를 들면 어디 표지가 없다, 뭐 어디가 더럽다, 어디가 찢어졌다, 그리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감독이 사용했던 대본이다, 뭐 이런 정보를 여기서 비고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술 언제 누가 등록을 했는지를 보여줘서 이제 통제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 이제 최초에 등록한 사람과 마지막으로 수정한 사람의 아이디, 이름, 그리고 날짜, 시간까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는 모든 자료에 아마 공통적으로 최초 등록자와 최종 수정자 관리를 하고 있고, 영화 작품 정보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제 로고 정보를 남길 수 있는 것도 만들어서 이제 중간중간 어떻게 이게 변했는지를 좀 추적할 수 있지만, 사실 자료 DB에서는 이제 그거는 되지 않는 부분. 이제 등록이 끝나면 이제 이관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연구 보존 자료는 이제 보존관리팀으로 이관을 하고, 도서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나 도서관의 비치를 목적으로 구입한 자료에 대해서는 도서관으로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록이 되고 보존하고 있는 자료들의 활용에 대해서는 좀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크게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자료를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는 이제 아까 IMDb 벤치마킹 했다고 뜻이죠. KMDB로. KMDB.or.kr로 들어가시면 볼 수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검색 도구를 통해서 그 아까 보여드렸던 정보 DB의 그 정보, 작품 정보뿐만 아니라 영화인에 대한 정보까지도 사실 다 검색하실 수 있고, 그리고 자료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검색, 그리고 이제 원문 서비스가 되는 것은 열람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 이제 컬렉션 서비스를 사실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컬렉션을 제공하는데 이제 기증 컬렉션, 디지털 문헌, 구술, 기록 영상, 주제 컬렉션으로 나뉘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카탈로깅 해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대한 컬렉션은 아마 이제 기증 컬렉션에서 보실 수 있고, 기증 컬렉션에서는 이제 엑셀로 그 목록을 다운받을 수 있는 것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유하고 있는 고전 영화들이나 복원작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여기 제일 하단에 보시면 이제 다른 유튜브나 네이버 TV 고전영화 극장 채널과 연계해서 같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으로는 저희가 극장과 박물관, 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극장에서 복원작을 상영하기도 하지만 독립영화나 최신 영화들도 상영을 하고, 이 영화들은 사실 이제 무료는 아니고 저희도 이용할 때 저작권자 다 협의를 하고 저작권 상영료를 다 지불하고 이제 극장에서 상영을 해야 하고, 그리고 도서관에서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비디오뿐만 아니라 이제 뭐 시나리오, 영화 서적, 전기 관행물에 대해서 이제 멀티미디어석과 이제 원문 서비스석을 제공을 해서 이제 열람할 수 있고, 이제 원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역 미디어 도서관과도 이제 협업을 해서 개방을 해서 그 지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극장과 박물관, 도서관의 사진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도서와 DVD, 블루레이 이렇게 발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마음이 무거운 부분인데, 저희 그 회원 과제는 비정리 자료는 아마 모든 아카이브 기관 공통적인 문제일 텐데, 사실 영상자료원 같은 경우에 그 카탈로깅 팀이 이제 만들어진 건 2017년이고 카탈로깅 지침은 작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렇다고 그 전에 그럼 카탈로깅을 안 했냐라고 하면 사실 그게 카탈로깅이라고 불러야 할지 말지 애매한 이런 조직적이거나 체계적이지 않은 상태였고, 그건 오로지 약간 보존을 위한 어떤 최소한의 정보들만 좀 기입해 있는 거였다면, 이제 사실 이제 좀 조직화된 지 얼마 안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위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는 정말 아이템 건건으로밖에는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 상위에 책에 그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하나 등록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영화가 사실은 정지된 영상들을 연속으로 재생하면 영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틸이나 이런 게 정말 많이 들어오는데 다 하나 등록을 하고 기술을 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 미정리 자료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늘어나고 지금 현재 한 120만 점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작년에 실제 지금 우리가 얼마나 진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정말 이제 좀 보자라고 해서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고 내년에 이제 마무리가 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목록을 가지고 영화 자료가 아닌 것들 좀 걸러내고 그리고 우리가 좀 가지고 있는 자료들도 걸러내고 불용 자료들도 걸러내고 그러면서 이제 좀 단계적으로 좀 전략적으로 이 미정리 자료를 해소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6년에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데이터베이스로 전환을 했어요. 그 전에는 따로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깔아서 쓰는 시스템이었는데 이제 웹 기반 DB로 전환을 하면서 이제 설명했던 메타데이터 구조나 설계를 반영을 하긴 했는데 그때 그 메타데이터에 대한 정의라던가 또 기술 규칙들이 마련이 되지 않은 상태로 그 기존에 있던 데이터베이스에서 바로 마이그레이션이 되다 보니 사실은 잘못된 메타데이터에 들어가 있거나 혹은 새로 들어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이제 막 기구에다 다 때려 넣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이게 이 AMS 데이터베이스 전체의 신뢰도를 좀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좀 어떻게 클렌징을 할 것인가도 좀 과제로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AMS가 지금 그 정보 자료 출처를 말씀드렸지만 사실 거기에 이제 도서관 이용관리 시스템과 기관 아카이브, 그러니까 자료원에서 생산된 자료들을 아카이브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게 아니라 사실 그 자료들이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카탈로깅이 되고 아카이빙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MS가 굉장히 무거워지기도 하고 좀 지금 작동 지연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올해 이제 좀 AMS의 개편을 앞두고 ISP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새로운 포맷의 자료 수집이 좀 본격화될 예정인데 예를 들어 이제 영화 원본 데이터 그리고 OTT 오리지널 컨텐츠 자료들 그리고 VFX 소스 데이터 이제 그런 데이터 세트들이 이제 수집을 시작하려고 이제 지금 수집 지침과 표준을 마련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수집되면 바로 카탈로깅과 연동이 되죠. 그럼 우리는 이 자료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등록하고 이제 어떤 메타데이터를 써서 조금 더 이제 효율적으로 이거를 개발하고 또 검색할 수 있게 할 것인가를 좀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죠. 그래서 이게 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